불확실한 시장의 맛을 차별화된 투자 전략 5월 9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머니쇼 플러스 오늘도 이제 HS 아카데미 이효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오늘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금 간밤에 미국과 영국의 무역 협정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국내 증시 이제 오늘 오전에 소폭 상승 출발한 것과는 달리 오히려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 코스닥은 1%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뭐 좀 기대감을 좀 가지긴 했는데 네. 뭐 역시나 좀 차익 실현도 많이 나오는 것 그러게요.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보합 정도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민 앵커님 이제 복장을 보니까 이제 좀 뭔가 주말을 맞이해서 뭔가 의지가 표현된 거 아닌가. 사실 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그 빨간색 넥타이를 하고 온 이유가 네. 좀 올랐으면 좋겠다 이제 주가가 이런 마음을 좀 담았거든요. 아니 지금 네. 비도 오고 약간 날씨가 우중충하잖아요. 좀 이렇게 기분도 좀 처지고 그러는데 또 이제 오늘 좀 기운 내 가지고 한번 잘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간밤 뉴욕 증시 보게 되면은 뭔가 시장을 움직일 재료가 명확하게 없어서인지 움직임도 크지 않은 것 같고 특히 뉴욕 증시도 장중에 고점을 좀 반납하면서 오히려 상승폭을 축소한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네. 시장이 주목하는 건 이제 미국과 중국의 협상 내용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증시 인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주사형에서 이제 먹는 약, 경구용으로 출시될 수 있다는 기대감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사를 네. 이제 놓는 거, 솔직히 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배에다 놔야 네, 되니까. 이거 어려운 일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먹는 비만약, 글로벌 빅파마들은 물론이고요. 국내 기업들도 뛰어들었다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기업에 주목하면 좋을지 머니 주민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투자 노하우에서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리츠주와 리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바로 모셔볼까요? 네, 유진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예상대로 이제 미국하고 영국이 새로운 무역 협상을 시작했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협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미국하고 영국의 그 협상 내용은 사실 저는 나름은 좀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영국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어쨌든 무역 적자국이고 그 미국 수입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쉬운 상대였다라고 좀 보여지고 좀 친하기도 하고 예, 그죠? 그래서 굳이 뭐 험하게 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좀 나름대로 좀 정책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은 뭐 자동차와 관련해 가지고 뭐 쿼터제로 하는 거 그다음에 약간 산업별로 좀 차이가 나는 거를 말고는 뭐 크게 바뀐 건 없다라고 저는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막상 되게 좀 쉬운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이라는 어떤 그런 기조 자체가 상당 부분 좀 이어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주식 시장은 그 뭐 이 무역 합의가 되었다, 첫 합의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중국과의 합의도 있을 그렇죠. 거다.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좀 오른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합의가 맞나? 뭐 크게 바뀐 건 없는데라는 네. 느낌이 좀 들어서 사실은 그 주말에 있을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뭐 어쨌든 두 고위급 상대가 만난다라는 거는 뭔가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합의는 하긴 할 텐데 생각보다 좀 내용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은 좀 주가가 이제 그 뉴욕 아침에 이제 올랐을 때는 좀 기대감이 좀 있었지만 저희 한국 시장도 약간 좀 스물스물 주말을 앞두고 좀 힘이 없었던 이유가 좀 뭔가 좀 크게 달라질 건 없는 걸로 조금 그 감을 좀 잡은 게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이제 영국하고 미국 첫 무역 협상 체결이 됐습니다만 영국은 미국의 무역 수지 흑자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굉장히 조건 자체가 다르다라는 부분에서 투자자들도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을 갖고 뭔가 시장 상승에 베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 물론 이제 그 진짜 승부는 이제 물론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중국과 스위스에서. 하게 네. 될 텐데
아마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무역 협상이 정말 그냥 뭐 이렇게 획기적인 것 없이 네. 기존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저희가 약간 관세에 대해서 좀 피로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점진적으로 이제 협상에 대한 타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피로감을 느낄 것 같고 그 사이에 이제 경제 지표들이나 이제 기업들의 실적은 4월달, 5월달 지나면서부터는 조금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시장이 좀 감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도 뭐 미국 시장도 4월 2일 상호 관세 이전 수준을 거의 다 회복을 했고 저희나 뭐 한국의 코스피나 코스닥도 이제 그 4월 2일 충격 이후를 거의 다 극복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뭔가 좀 획기적인 게 좀 나와줘야 주가가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무역 협상이라는 거가 이제 막상 이제 앞두고 있고 라고 했는데 막상 거기에 따른 어떤 흥분 또는 해결에 대한 어떤 실마리보다는 뭐 별거 없지 않을까? 아하. 뭐 이런 느낌들. 좋은 쪽으로 별거 없을 것 같다. 예, 이런 그런 이야기인 느낌들이 거죠. 좀 주식시장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상무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옛날 이제 그 비유가 좀 생각이 어떤 나는데 비유요? 옛날에 이제 보면은 같은 반에 있는 모든 친구가 줄을 서서 매를 맞는 적 있잖아요. 앵커님 좀 맞아보신 적 있나요? 보면은 매를 그러니까 맞는데 잘못을 줄을 많이 서야 한 애들이 있고 못한 애들이 있는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잘못을 거의 안 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살살 맞을 줄 알았는데 네, 엄청 네. 세게 맞는 거야. 지금 그 뒤에서 이제 엄청 잘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는 어제 이제 그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꾸 이제 그 뒤로 이제 뒷줄로 이제 자꾸 이어가고 뒤로 있는 가는 거지. 자리를 거예요. 뒤로. 왜냐면은 참 정부가 바뀔 건데 아.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뒤로 빠지고 있는. 때리는 사람이 힘이라도 빠지게. 때리는 사람 좀 힘 빠지면 그때 가면 좀 덜 맞을까봐 뭐 이런 상황인가 아닌가. 근데 제일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그 매를 맞는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붙는 상황이 그렇죠. 되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가 정말 초미의 관심사겠네요. 아니 저 오전에 방송에서 같이 했던 그 출연자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그 미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 소비액 중에서 중국산 제품이 6%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미국 내에서 그 소비는 서비스 쪽의 소비라는 거예요. 뭐 헬스케어, 메디케어 아니면은 이른바 이렇게 음식점, 레스토랑 이런 네. 서비스고 실질적인 생필품이 이제 중국산 제품인데 네. 그게 실제 소비, 가계 소비의 6%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의외로 잘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 생필품은 저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월마트에서 파는 생필품 자체가 막 몇십만 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몇십만 원짜리라기보다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짜리라고 하면은 그게 중국산 145% 관세면 이제 25,000원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네. 이제 전체 소비에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미국의 소비가 이제 공산품 소비도 있고 네. 서비스 소비도 있는데 네. 서비스가 당연히 비중이 압도적으로 예, 높은 예. 나라인 건 맞습니다. 네. 맞고 근데 이제 그 이 공산품 쪽에서 상당 부분의 이제 소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산인데 이 중국산 그 제품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중국산 제품들의 특징을 보면은 약간 좀 그 뭐랄까 이렇게 중산층들이 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그 하이 퀄러티나 하이엔드 쪽이 아니라 그렇죠. 예, 예. 약간 그 중산층 밑에 계층들에게 피해가 줄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날씨 더워지고 이러면 또 크리스마스 시즌 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애들한테 많이 사주는 장난감, 네. 뭐 바비 인형,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없다고 미국 사람들이 못 그렇죠. 살고 뭐 그래서 이런 건 아니죠. 트럼프가 했잖아요. 30개 인형 살 거 3개만 사면 되는 거 네. 아니냐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애들한테 3개 줘야 되는 선물, 애가 3명이면 애게 선물 줘야 되는데 셋이서 나눠 가자 이렇게 하면 좀 그렇게 그렇죠. 하면 싸움 나잖아요. 그건 네. 아닌 거죠. 싸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장난감에 그 미국 사람들이 쓰는 장난감의 한 20%가 다 중국산이고요. 그렇죠. 아하. 그리고 그 입는 거, 네. 옷은 거의 한 40%가 중국산이고, 네. 전자제품에서도 거의 한 30%가 중국산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거 없다고 굶어 죽는 거는 문제는 전혀 아닌데 이게 없으면 사실은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피곤해지고요. 다툼이 그렇죠. 일어날 수 있고, 예. 그러면 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 지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러스트 벨트, 네. 썬 벨트 이런 유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피해가 조금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민감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강성 지지자들의 그 지지율이 99%에서 97%에서 95% 정도로 떨어진 수준이라고 하니까 많이 떨어진 건 아니다. 네, 많이 떨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뭐 유의미하게 떨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물론 네. 저희가 그 근거 자료를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네. 그게 아쉽긴 한데 근거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좀 얘기하는 걸로. 네. 그거는 그 제가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면은 우리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세게 밀어붙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모든 사회 현상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그렇죠. 있지 않나. 예. 근데 이게 작용이 있다 보니까 반작용으로 할 수 있는 게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지금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제 영국에서도 금리를 내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독일에서는 뭐 재정을 뭐 엄청나게 풀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 한은에서도 뭐 금리를 뭐 why not 뭐 이런 분위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대외 수요,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살았던 많은 나라들이 이번에 이제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 그다음에 어떤 그 공급망의 어떤 변화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내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게 좀 타격은 있지만 조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한 의미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뭐 내수를 부양하지 않고 계속 이제 미국 소비자들한테 의존했었던 많은 경제 구조가 어쨌든 내수를 부양하는 쪽으로 조금 가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의 어떤 구조도 조금 바뀔 것 같고 경제 구조도 조금 바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주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조금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불균형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막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에 많이 얘기했었던 아시아나 이머징 국가들의 엄청난 무역 흑자, 반면에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나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약간 해소될 수 있는 거를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 만들어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많은 각국의 정부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근데 이렇게 구조를 바꾼다는 게 되게 쉽지 않고 오래 걸리는 일이죠. 그 과정에서 피해가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그러한 피해들이 사실은 이제 그 뭐 계층으로 치면은 중산층이고 기업으로 치면은 그 약간 이제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되게 좀 정치적인 것과 맞물려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보면은 글로벌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브라질 주가가 생각보다 괜찮고요. 멕시코도 생각보다 괜찮고 인도가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통점은 관세에 약간 비켜 있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GDP에서 내수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들이 좋거든요. 내수 비중이.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이 계속 이렇게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반작용이 나오게 되면은 내수 같은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수가 조금 힘들었던 나라들이 그런 쪽에 좀 더 정책을 쓰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내수와 관련된 산업들이나 기업들이 조금 더 기회를 얻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아는 지인들한테는 이제는 로컬 챔피언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로컬 하고 챔피언? 네. 아니, 최근에 보니까 이제 이마트 이런 회사들도 주가가 네. 막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 이야기겠죠. 지나치게 이제 수출 중심의 이런 그 경제 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도 우리는 내수가 잘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쪽으로 이제 정책의 방향성은 바뀐다라는 그림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주식시장에서? 저는 뭐 그 저희 한국 내수가 사실은 이렇게 막 의미 있게 그쵸. 성장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이제 6월달에 되면은 또 조기 대선도 있고 대통령의 어떤 새로운 정부나 정책들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은 적어도 그러한 느낌은 좀 느낌은 느낌은 좀 이렇게 필링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사실 하고 이제 있습니다. 국내 내수에 대한 기대감은 뭐 이제 출산율 포함해가지고 거의 없어가지고 네. 기대감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해주신 그 큰 그림에서 이제 방향을 좀 말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스위스 주말일 것 같은데 중국하고. 예. 그 상무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이거 뭐 너무 모르죠.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어쨌든 지금보다 관세가 더 높아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무역하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관세 100% 이상이라는 거는 하지 말자라는 거고 제가 이제 블룸버그에서 읽은 재미있는 기사
어떤 내용이요? 저희 센터장님이 알려주셔가지고 본 음. 기사는 지금 이제 딱 4월 그 2일 전에 직전에 그 중국에서 떠난 배가 LA에 들어왔는데 네. 아하. 지금 짐을 못 내리고 있답니다. 아, 저 관세 네. 좀 낮아질 걸 기다리고 있는 네, 거예요? 네. 아하. 이게 이제 낮아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선박 그 컨테이너 내리려고 아. 지금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는데 아니, 얼마나 낮아져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8, 90%라고 해도 여전히 높은 거고 엄청 높은 거죠. 뭐 4, 50% 그것도 높은 거잖아요. 상당히 높은 거죠. 어느 정도까지 낮아져야 될까 이게? 근데 그래도 못 아무- 들어가겠어요. 거기 서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줘. 네. 응.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지금 현재 관세는 말도 안 된다라는 의미를 그냥 음. 보여주는 것 같고 아마도 저는 협상 과정에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한 5, 60%대까지는 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상호 관세 하고 난 다음에 높아진 부분들은 사실 이제 보복 관세인 거고 그 부분을 사실 이제 없앤다고 하더라도 50%대의 관세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다만 거기서 미국의 중산층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산업들은에게 예외를 많이 주는 형태로 해서 좀 협상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 정도가 된다면은 시장은 뭐 좀 안도를 할까요? 아니면은 실망을 할까요? 이제 그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결국은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원하는 거를 이제 관세로 이제 막 받게는 알려졌지만 막상 협상장에서 문 닫아놓고 얘기할 때는 딴 걸 또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약간 실망스러운 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뭐 낮아지는 폭으로 보면 굉장히 좀 네.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관세 100%대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면은 사실은 이제 미국 경기도 또 특히 미국 사람들의 어떤 그 민심도 굉장히 좀 험악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였는데 네. 그걸 좀 막아준다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 그래서 미국 경제가 심각한 어떤 그 침체로는 안 가는 정도, 요 정도의 어떤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 주신 대로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관세 이후에 또는 그 밑에서 이제 어떤 협상들이 나올 건가, 그러니까 뭘 주고 받을 건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제일 좀 크리티컬한 거는 역시 남중국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뭐 남중국해에서 그 어떤 긴장을 고조시킬 만한 행동이라든지 군사적인 네. 행동이라든지 대만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통 큰 협상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시는 쪽에서는 미국에서 대만에 대해서 뭐 아주 강경한 입장,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바로 공격을 하겠다라고는 말을 못하는 모호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 모호성을 좀 우리가 안 지켜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제 나오는 것 같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양보할 의지가 좀 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바이든 정부하고 트럼프 정부가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는 그냥 막말로 다이다이고 네, 네. 사실 남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잖아요. 네. 자기와 자기 나라에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그래서 중국의 어떤 인권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뭐 다른 많은 정부나 단체들에서 건드리는 인권 문제 잘 안 건드리는 거 같고 네. 대만에 대해서도 무조건 우리가 보호한다라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협상은 조금 더 쉽게 될 여지들도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가장 크리티컬한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제 기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계속 뭐 메이드 인 차이나 2030 뭐 그래가지고 계속 AI라든지 기술 패권을 노리면서 계속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중국 산업들한테 엄청난 보조금을 주면서 지금 미국 테크 산업과 중국 테크 산업들 간의 어떤 격차들 기술력의 격차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만이라든지 이런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트럼프는 오히려 뭐 좀 되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중국의 어떤 기술 패권을 누리는 문제
그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환율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두 나라가 이렇게 합의하기가 굉장히 많이 어려울 걸로 좀 네.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인가요? 이제 기술과 관련된 이제 기사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바이든 정부에서 썼던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법안들을 그냥 이제 일단 멈추고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와 관련된 이제 보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 약간 그 반도체 주식들이 네. 또 조금 움직이기도 미국도 했잖아요. 그렇고 좀 그죠? 반등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매출의 한 24%인가요? 30% 가까이가 이제 중국이기 중국이니까. 때문에 절대 포기 못할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젠슨황 CEO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어떻게든 좀 뭐 사용을 낮춰서라도 팔고 네. 싶어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3분의 1이면 엄청난 규모인 그럼요. 거잖아요. 그래서 포기는 못할 것 같고 아마도 지난번에 이제 이런 그 AI 칩과 관련해 가지고 규제를 해서 했을 때 이제 젠슨 황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이제 백악관에 불러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아마 나름의 합의를 좀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기술 사항들을 이렇게 낮춰서 중국에 파는 쪽으로만 합의하는 걸로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은 저희 국내 반도체 기업들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이제 미국의 그 국채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달러 흐름도 좀 궁금해져요. 최근에 보면은 뭐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은 한 4.3에서 이게 더 낮아지기가 힘들어 보이거든요. 간밤에도 보면 우리 더 올라간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도 그렇고 베센트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해달라는 압박을 계속 넣어왔는데 지금 시장 상을 놓고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 자체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 모양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미국의 국채 금리는 그러니까 잘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침체로 가지 않으면. 그럼 그 얘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쉽지 않다라는 네. 거. 그럼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기까지 버텨요? 네. 그러니까 떨어지긴 떨어질 건데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미국이 이제 경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나빠지면은 네. 이제 침체로 가게 되면은 뭐 미국 금리가 국채 금리가 막 2%도 가고 뭐 1%도 가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미국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네. 2%대 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 아마 3%대 한 중반 정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자본 차익으로 저희 미국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환율하고 캐피탈 게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국제 시장은 저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실질 금리라는 거하고 네. 인플레 기대라는 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더해서, 놓아서 네. 이렇게 보면은 의외로 인플레 기대는 그렇게 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만 이제 올 것 네.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돈 거는 사람들은 안 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또 유가도 많이 떨어져요. 맞아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는 실질 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소프트 데이터, 뭐 하드 네. 데이터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소프트 데이터는 물론 많이 망가져 있지만 하드 데이터가 너무 센 거예요. 지금 지금도 경기가 여전히. 괜찮다. 네. 네. 그리고 어쨌든 4월 2일 날 관세 빵 터트리고 또 4월 8일 날, 4월 9일 날 상호 관세 유예를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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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과정에서 어쨌든 앞으로 3개월 시간 벌었다라고 하면서 3개월 동안 또 열심히 물론 관세 100% 이상 적용되는 물건들은 빼겠지만 어쨌든 더 수입을 하고 경제 활동 자체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제로 미국 경기가 꺾이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좀 뒤에 나올 가능성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저희 계산으로는 한 7, 8월은 지나야 네. 미국 경제 지표들이 좀 꺾이는 게 눈에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 금리는 뭐 침체에 대한 걱정들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잘 안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침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미국의 물가 레벨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뭐 이제는 미국 국채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기준 10년짜리 국채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3% 중후반대를 크게 하회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히려 주식 시장이 기대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겠네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더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 밸류에이션이냐 기업 이익이냐 이제 두 개의 이제 차이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은 사실 이제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하지만
또 의외로 성장주들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또 정당화되면서 그렇죠. 또 돈 못 벌어도 앞으로 막 미래를 네. 선도할 수 있는 성장주들 주가는 또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처럼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성장주보다는 소위 말하는 이제 약간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아, 뭐 또는 뭐 M7이 아닌 뭐 S&P 493개 기업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예, 기업들. 그런 형태가 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요거를 퉁쳐서 합쳐서 네. 생각을 해보면 미국 시장이 지난 한 2년 동안은 매년 뭐 20%씩 막 이렇게 올랐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많이 오르면 한 7, 8% 정도 요 정도 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기대 수익률은 좀 낮추고 대신에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제 꾸역꾸역 잘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에 대한 투자 매력이 확실히 좀 떨어지긴 한 것 같은 게 그리고 말씀하신 국내 대로 증시가 국채도 떨어지는 좀 별로. 네. 뭐 달러는 또 약세. 뭐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주식도 기대치를 절반 이하로 낮춰라. 이러면은 이제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뭐 빅테크와 관련된 이야기도 좋고 구체적으로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아까도 이제 저희가 국내 주식시장 얘기를 할 때 내수 강자들 이제 뭐 로컬 챔피언들을 좀 로컬 보자 챔피언. 그런 얘기를 좀 내수 말씀드렸는데 미국도 이제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는 이제 M7 지금도 뭐 M7 좋죠. 실적도 좋고 뭐 그 소위 말하는 캐펙스를 별로 안 줄였잖아요. 맞아요. 걱정하는 거에 이번에도 비해서. 네, 줄이지 않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나쁘진 않은데 이제 예전만큼의 어떤 그런 집중도를 조명을 받으면서 그대들만 가는 장세는 아, 좀 마무리가 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금융주 같은 경우도 금융. 괜찮게 좀 보고 있고 물론 뭐 미국이 침체 간다라고 하고 이러면은 좀 힘들긴 하겠습니다만은 금융주 같은 것들도 괜찮을 것 같고 내수에서 어쨌든 돈을 잘 벌거나 독점적인 구조가 유지가 될 수 있는 뭐 유틸리티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적어도 미국 경제가 정말 침체로 간다라는 걱정들 때문에 성장주가 턴어라운드 하기 전까지는 이런 업종들이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니면 네. 버핏이 좋아하는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은 어떤가요? 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어, 꾸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그 호불호도 별로 없는 네. 그런 산업들이 오히려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이제 기억을 해보면 로컬 챔피언,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 유틸리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안정지향적인 투자를 좀 하는 것을 권유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